솔의 초가을은 늘 어딘가 특별한 공기를 품고 있다. 사람을 웅크리게 만들 정도로 춥지는 않지만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무게가 또렷하게 느껴질 만큼 선선하다. 그 아침, 나는 이민재 강남의 메이바흐 브랜드 센터 투명한 유리문 앞에 서 있었다. 몇 년 전의 나라면 그냥 스쳐 지나가며 구경만 했을 장소. 그런데 지금 나는 유학 시절라에서 처음 꿈꾸기 시작했던 그 차를 직접 만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처음 SL을 본 순간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낡은 버스에 타고 가던 나를 스쳐 지나가던 한 대의 SL. 그 차는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부드럽게 조용히 미끄러져 갔다. 그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민재야, 39이 되기 전에 꼭 저런 차를 타야 한다. 하지만 시간은 서울의 겨울론처럼 순식간에 흘러갔고 나는 이제 막 30을 넘겼을 뿐이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지금 눈앞의 꿈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다 자동문이 열리고 나는 그 차를 보았다. 레드 앰비언스 컬러의 메이바흐 SL 680. 완벽하게 연출된 정물화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쳤다. 가까이 다가갔다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지난 한 달 동안 읽었던 수많은 논쟁 속 기술사기라는 말이 떠올랐다. 오랫동안 쌓아온 기대가 단 하나의 디테일 때문에 무너져버리면 어쩌나. 나는 작게 웃었다. 너무 오래 바라온 것을 앞에 두었을 때만 나오는 어딘가 어색한 미소였다. 그때 센터 직원 서현 씨가 다가와 드라마에서 본 듯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씨,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외관부터 보실까요? 아니면 먼저 실내로 들어가시겠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외관부터. 아니면 곧바로 들어가서 소문으로만 듣던 나파 가죽의 향을 확인해볼까? 머릿속에서는 두 명의 내가 싸우고 있었다. 가봐, 긴장할 것 없어. 그냥 차 한 대야. 아니야, 실망하면 어떡해. 내가 꿈꿔온 모든 게 착각이면?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마치 한국 드라마 감독들이 클라이맥스 장면을 질질 끌어 감정을 극대화하듯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길게 붙잡고 싶었다. 왜냐하면 문이 닫히고 4.0리터 V8 엔진이 켜지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L 680을 직접 만져본 사람이 될 것이고 어쩌면 내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현 씨, 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첫눈에 마주하는 자리부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차 쪽으로 안내했다. 센터의 조명이 가넷 레드 메탈릭 도장 위에 비치자 마치 숨을 따라 색이 바뀌는 것처럼 보였다. 심장이 살짝 빨라졌다.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사람에게 고백하러 가던 그 순간처럼. 그때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실망이 두렵지 않다는 걸 그냥 눈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이미 이성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 그 순간 나와 메이바흐 SL 680 사이의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다. 메이바흐 SL 680에 가까이 다가가자 마치 지금까지 화면으로만 보던 유명한 미인을 실제로 마주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약간의 설렘, 약간의 어색함, 그리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그 감정. SL의 외관은 단순히 예쁘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오히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서현 씨가 내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레드 앰비언스 버전이에요. 위쪽 도장은 옵시디언 블랙 메탈릭입니다. 모두 마이바흐의 특별한 투톤 공정을 거쳐 완성된 색상이에요. 나는 차의 앞부분부터 시선을 천천히 따라가다가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실망에서 나온 한숨이 아니라 부산 바닷가에서 본 황혼처럼 너무 아름다워서 말이 사라지는 그런 한숨이었다. 가넷 레드 메탈릭의 측면은 깊이가 느껴졌다. 왼쪽으로 한 걸음,
오른쪽으로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색이 와인 레드에서 루비 레드로 미묘하게 변했다. 그 위에 얹힌 옵시디언 블랙본이든 강렬하게 대비되지만 전혀 자극적이지 않았다. 두 가지 색의 조화가 너무 완벽해서 나는 잠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색조합을 고르기 위해 도장 디자이너가 수백 가지 샘플 앞에서 하루 종일 고민한 게 아닐까? 하지만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보닛 패턴, 즉 픽셀 페인트 옵션이었다. 내가 유난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걸 눈치챈 직원이 조명을 비스듬히 비추도록 설정하자 그제서야 보닛 위에 새겨진 마이바흐 패턴이 미세한 빛 조각처럼 드러났다. 너무 정교해서 순간 눈이 부신 건가 착각할 정도였다. 나는 손을 올려 조심스레 만져보려 했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다. 진짜로 손끝이 닿으면 감정이 이성을 압도해버릴 것 같았다. 그때 내 머릿속 독백은 꽤 웃겼다. 겨우 보닛 하나에 이 정도로 흔들리는 거야, 민재야? 정신 좀 차려. 하지만 어떻게 침착할 수 있겠는가? 내 앞에는 마치 맞춤 슈트를 차려입고도 육상 선수를 능가하는 듯한 마이바흐 특유의 디자인 철학을 품은 전면부가 있었다. 앞에서 뒤까지 이어지는 크롬 라인은 날카롭게 다듬어진 칼끝 같았고 그릴을 감싸는 크롬 테두리는 반짝이며 정교함을 뽐냈다. 특히 상단에 새겨진 MAYBHH 레터링은 단순히 빛나는 것이 아니라 잠금 해제 시 불이 들어왔다. 수십 개의 영상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기능이었지만 바로 눈앞에서 직접 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꿈으로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나는 옆에 있던 서현 씨에게 물었다. 저 불빛, 문 열고 닫을 때마다 항상 저렇게 들어오나요? 네, 그녀가 답했다. 일종의 개인 맞춤 인사처럼 느껴지죠. 차가 주인을 알아보는 느낌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차가 주인을 알아본다니. 정말 한국 로맨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설정 아닌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강남 한복판의 메이바흐 센터에서 서 있으니 전혀 오글거리지도 않았다. 나는 옆으로 이동해 차의 측면을 살폈다. 21인치 멀티 스포크 단조 휠은 마치 고급 조각상에 달린 보석 장식처럼 보였다. 차체의 곡선은 매끄럽게 아래로 흐르며 마치 여배우가 레드카펫 위에서 드레스를 끌고 내려오는 듯한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었다. 문선을 따라 눈을 옮기다가 소프트톱에 시선이 닿았다. 검은색 천 위로 빛이 각도에 따라 비칠 때만 은근하게 드러나는 마이바흐 패턴이 감춰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예쁜 게 아니야? 이건 홀린다. 그 느낌은 내가 19살 겨울 종로눈 내리는 거리에서 빨간 목도리를 두른 한 소녀를 스쳐본 순간과 닮아 있었다. 단 한 번 본 장면인데도 평생 기억에 남아버린 그 느낌. 메이바흐 SL680 역시 그런 기억으로 남을 것만 같았다. 소유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아플 것 같은 존재. 나는 차의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얇고 세련된 LED 테일램프와 크롬 포인트는 부드러움과 강렬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마이바흐 특유의 듀얼배기 디자인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대칭을 이뤘다. 화려하게 과시하지도 충격을 주려 하지도 않지만 자신이 아름답다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가진 묵직한 자신감이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훨씬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각도였기 때문이다. SL의 뒷모습은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 잠시 멈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재야, 너 큰일 났다. 너무 좋아하고 있잖아. 이거 위험한데. 서현 씨가 살짝 고개를 돌리며 부드럽게 물었다. 외관은 어떠셨어요? 이성적으로 대답하려 했지만 결국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다. 예쁘네요. 사람을 진정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서현 씨가 문을 열어줬을 때 나는 바로 들어가지 못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큰 파도로 몰려올까 두려웠다. 외관이 나를 압도했다면
실내는 아예 방심을 무너뜨릴 것 같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몸을 약간 숙여 캐빈을 들여다본 순간 등에 전율이 스르르 올라왔다. 실내 전체는 눈처럼 깨끗한 크리스탈 화이트 나파 익스클루시브. 쉽게 더러워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흰색이 아니라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고급스러운 흰색이었다. 마치 서울 어딘가의 최고급 호텔 VIP 라운지에 들어간 기분 숨 한 번 크게 쉬는 것도 공간의 민폐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운전석에 앉자마자 목이 살짝 메었다. 새 나파 가죽의 향, 깨끗하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그 냄새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엄마는 아버지가 차를 바꿀 때마다 새 가죽 냄새를 정말 좋아하셨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엄마가 손끝으로 시트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곤 했다. 그 평온한 느낌이 왜인지 모르게 SL680의 시트에 손을 올리는 순간 동시에 되살아났다. 시트 위의 패턴은 눈을 떼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웠다. 마이바흐는 피어나는 꽃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모티프를 적용했는데 화려하거나 과장된 꽃무늬가 아니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손으로 그린 듯한 선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스티치를 따라 흘렸다. 한 땀 한 땀 정교하지만 절대 과하지 않았다. 마치 인사동 작업실에서 장인이 한지 위에 세밀하게 선을 그려 넣는 모습을 보는 느낌. 서현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패턴 이름이 블로썸 플로우예요. 앉아있으면 작은 정원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작게 웃었다. 정말 그렇네요. 너무 우아해서 제가 앉아도 되는 건가 잠깐 고민했어요. 그녀도 함께 웃었다. 마이바흐는 고객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시트의 뒷면도 놀라웠다. 보통은 비워두거나 플라스틱으로 마감하는 부분까지 모두 흰색 가죽으로 감싸고 아연 도금된 금속과 실버 크롬을 섬세하게 더해 마감되어 있었다. 얼굴만 예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뒷모습까지 완벽하게 관리하는 그런 느낌. 나는 핸들에 손을 올렸다. 가죽으로 감싼 그립, 정교한 스티치, 아래쪽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크롬 조각. 센터 페시아에는 대형 MBUX 디스플레이가 요트의 조종석처럼 우아하게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를 진짜로 감탄하게 만든 건 이 모든 게 나를 감싸는 방식이었다. 대부분 2인승 로드스터는 좁아서 답답한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정반대였다. 마이바흐는 좁음을 불편함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바꿔냈다. 서울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지만 세심하게 꾸며진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처럼 모든 것이 딱 알맞고 편안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아, 이건 그냥 차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공간이네. 내 머릿속에는 어느새 한국 드라마 대사 같은 내레이션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 아니야? 결국 차 한 대잖아, 민재야. 나파 가죽이랑 크롬 몇 개 보고 심장 뛰게 하지 마. 하지만 바로 1초 뒤, 이성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다. 아니, 잠깐만. 이건 그냥 차가 아니잖아. 이건 마이바흐야. SL이야. 로드스터야. 680이라고 이게 아무 느낌도 안 들면 그게 더 문제지. 나는 시트를 조절해봤다. 아주 조금만 당겼을 뿐인데 등받이 서포트, 측면 지지대, 다리 받침 조절까지 뭘 신음소리 하나 없이 부드럽게, 정확하게 움직였다. 마치 안에 누군가 조용히 손으로 밀어주는 것처럼. 몸을 살짝 돌려 부메스터 하이엔드 3D 사운드의 음색을 들어봤다. 센터에서 테스트용으로 잠깐 틀어준 음악인데도 하나하나가 유리처럼 맑았고 공간감은 마치 홍대의 작은 라이브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펼쳐졌다. 그러던 중 아주 이상한 순간이 찾아왔다. 나는 기어 노브 위에 손을 올렸고 갑자기 상상 속에서 제주의 해안도로를 달리는 내가 나타났다. 부드러운 바람, 노을빛이 흰색 캐빈에 비스듬히 스며드는 장면? 너무 완벽한 그림이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민재야, 너 지금 운전 중이냐? 아니면 광고 촬영 중이냐? 혼자 피식 웃고 있는데
서현 씨가 나를 보더니 물었다. 혹시 어디에서 달리고 있는 장면 상상하셨어요? 나는 조금 민망해서 말했다. 그런 것 같네요. 이 차가 사람을 너무 멀리 데려가네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SL은 원래 그런 분들 위한 차예요. 멀리 보고 멀리 꿈꾸는 분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아침 처음으로 더는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냥 이 실내의 아름다움에 몸을 맡겼다. 과시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을 느긋하게 만들고 감각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게 만드는 아름다움.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나는 이미 돌아가기 힘든 세계의 절반쯤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어떤 차가 당신에게 어린 시절의 평온함을 떠올리게 하고 한국 드라마처럼 우아하며 전통 공예품처럼 섬세하다면 그걸 잊는 건 불가능하다. 나는 시동을 걸었다.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했을 뿐인데 4.0리터 V8 바이트보 585마력 엔진이 켜졌다. 그런데 보통 로드스터처럼 요란하게 포효하는 소리는 전혀 없었다. 아주 살짝 떨림이 전해지더니 이내 고요하게 안정되었다. 마치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성숙한 남자처럼. 나는 무심코 말했다.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서현 씨가 웃으며 답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반 SL이 아니라 마이바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남 일대를 도는 테스트 코스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이 차가 노면을 대하는 태도였다.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 덕분에 차체가 거의 기울지 않았다. 평소라면 주저할 만한 속도로 코너를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뒷바퀴를 부드럽게 틀어주니 585마력짜리 로드스터가 아니라 작은 쿠페를 모는 느낌이었다. 순간 나는 내가 어떤 괴력을 다루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뻔했다. 그때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야, 정신 차려. 이건 게임이 아니야. 너 지금 발 아래 굴러가는 건 3억 5천만 원짜리야. 하지만 나를 더 놀라게 한 건 마이바흐 모드였다. 가속 페달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 차가 내 기분을 읽은 것처럼 조급하지도 튀지도 끊기지도 않았다. 그저 매끄럽게 아주 고급스럽게 나아갔다. 뒤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100km 더 달리면서 듣고 싶을 만큼. 나는 스포츠 모드에서 과감히 가속해봤다. 순간적으로 터보의 가벼운 휙 소리가 들리더니 차가 앞으로 튀었다. 거칠지 않고 명확하게. 마치 발레리나가 힘있게 도약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그런 느낌. 나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진짜 속삭이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속삭임은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 차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강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누구보다 부드러울 수도 있어요. 압구정 골목 한편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끄자 나는 몇 초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렇게 강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한 차는 처음이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게 시승 느낌이라면? 이걸 실제로 소유하면 나는 얼마나 망가질까? 나는 소프트톱을 올렸다. 몇 초 만에 어쿠스틱 블랙천이 숨결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억지로 소음을 막아낸 느낌이 아니었다. 그저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고급스러운 정적. 나는 서현 씨를 향해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죠? 우리 지금 강남 한가운데 맞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이바흐는 3가지 층의 방음 구조를 써요. 어쿠스틱 플리스, 알루미늄 부틸, 그리고 어쿠스틱 폼, 거기에 특수한 유리 섬유 머플러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건 거의 다무 소리도 안 나는 수준이죠. 나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정말 마치 세상의 문을 살짝 닫아버리고 내 심장 소리와 숨소리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문득 부산의 어느 겨울밤이 떠올랐다. 밖에 눈이 내리던 카페 안에서 세상이 천천히 흐르던 그 순간. 압박감도 소음도 사라지고 가치 있는 고요만 남았던 그 느낌. 지금 SL680 안에서 느껴지는 고요가 딱 그랬다. 비싼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만드는 능력 때문이었다. 나는 부메스터 3D 스피커로 재즈 한 곡을 틀어봤다. 소리가 울리는 게 아니라 공간이 펼쳐졌다. 작은 무대 위에서 색소폰이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뇌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살짝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민재야, 차 한 대가 서울의 소음을 잊게 만든다면 이건 차가 아니야? 이건 내 개인 방이지. 눈을 뜨고 긴 숨을 내쉰 뒤 피식 웃었다. 이 방, 좀 너무 비싸네. 서현 씨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가끔은 고요함이야말로 가장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말이 완전히 맞다는 걸 느꼈다.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를 켜자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보던 디지털 거울처럼 화면이 환히 켜졌다. 인터페이스는 부드럽고 딜레이도 없고 반응 속도까지 빨라서 진짜로 옆에 비서가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마이바흐 전용 티맵 오토를 켜봤다. 지도는 선명했고 AR 내비게이션은 실제 전방 영상 위에 방향 화살표를 자연스럽게 포개놓았다. 비싼 레이싱 게임을 플레이하는 기분. 그런데 놀라운 건 기술이 아니라 편안함이었다. 복잡하지 않고 과하지 않고 마치 내가 어떤 동선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 듯 자연스러웠다. 서현 씨가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정보에 압도되지 않도록 설계됐어요. 필요한 것만 보여주는 거죠. 나는 끄덕이며 말했다. 딱 품위 있는 사치네. 다음으로 에어스카프를 켜봤다. 목 뒤로 따뜻한 바람을 보내주는 시스템. 부드럽고 미묘한 온기가 목을 감싸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순간 한국 드라마 남주가 여주에게 코트를 둘러주는 장면이 떠올랐다.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냥 딱 필요한 만큼의 따뜻함. 그 따뜻함. 사람을 챙겨주는 느낌이었다. 조심해, 민재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감정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다른 차 탈 때 버려진 느낌 받을걸? 나는 매직 비전 컨트롤을 시험해봤다. 와이퍼의 물 분사 기능이 바로 내장된 시스템. 물이 정확하게 튀지도 않고 시야를 흐리지도 않게 분사되었다. 나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이렇게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고? 서현 씨가 웃으며 말했다. 마이바흐잖아요. 모든 게 고객을 대접받는 느낌 들게 해야죠. 부메스터 하이엔드 3D는 또다시 그 귀염함을 증명했다. 오래된 한국 발라드 한 곡을 틀었을 뿐인데 피아노 소리, 가수의 숨결, 스튜디오의 공간감까지 생생하게 재현됐다. 나는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음악 안에 들어가 있었다. 압구정의 좁은 주차장을 지나며 주차 보조를 눌러봤다. 360도 화면이 켜졌고 각 카메라 영상은 잡음 하나 없이 깨끗했다. 차가 스스로 회전하고 스스로 간격을 맞추고 스스로 주차 칸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마법처럼. 나는 그저 핸들에 손만 올려두었을 뿐 나머지는 전부 차가 해냈다.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말했다. 민재야, 너 이 차 운전하는 거 아니다. 이 차가 널 운전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건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호받는 느낌, 배려받는 느낌, 잘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다. 차를 멈추고 다시 한번 실내를 둘러봤다. 디스플레이, 버튼들, 조명, 에어스카프의 따뜻함, 사운드 시스템, 각종 주행 보조. 모든 요소가 서로 맞물려 하나의 교향곡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과시하려고 만든 기술이 아니네. 인생의 질을 올리라고 만든 기술이지. 거의 모든 것에 반해버린 후 나는 정신을 조금 차리기로 했다. 마이바흐 로고가 붙어 있어도 완벽한 차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차 옆에 서서 서현 씨에게 말했다. 좋아요. 이제 가장 마음 아픈 부분. 단점을 말해볼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민재 씨에게 이 차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솔직히 말해, SL680의 단점을 말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 얼굴에서 흠집을 억지로 찾는 기분이었다. 어딘가 배신하는 느낌. 하지만 나는 말을 시작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뚜렷한 단점, 가격. 한국에서는 34억 원, 베트남 돈으로는 약 35억 동. 많은 사람들이 가격을 듣자마자 웃으면서 묻는다. 그 돈 값어치는 해? 나에게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수입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이 차는 단순히 비싼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사치품이다. 두 번째 단점, 2인승. 이렇게 아름답고 강력하고 고급스러운 차가 단 두 사람만 태울 수 있다. 가족이 있거나 친구들과 자주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나는 이 차로 부모님을 모시고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상상해보다가 웃음이 났다. 그분들은 분명 이렇게 말하실 것이다. 아들아, 예쁘긴 한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앉니? 세 번째 단점은 과도한 주목. 강남도로에서 시승하는 동안 나는 보행자든 오토바이든 심지어 다른 차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주목을 즐기겠지만 나처럼 가끔은 조용함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 있는 기분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마치 그냥 길을 걷고 싶을 뿐인데 조명이 계속 따라오는 느낌. 네 번째 단점, 스포츠 모드의 약간의 단단함.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보니 컴포트와 메이박 모드에서는 문제없었지만 스포어트로 바꾸자 서스펜션이 꽤 단단하게 느껴졌다.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차는 스포츠 주행을 자주 하기 위한 모델은 아니라는 게 분명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민재야. 이건 AMG GTS가 아니야. 이걸 트랙 몬스터처럼 몰려고 하지 마. 마지막으로 작은 단점 하나, 소프트톱은 결국 소프트톱. 방음이 아무리 뛰어나고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심리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드톱을 더 안전하게 느낀다. 나는 겁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눈이 정말 많이 오는 날이면 어떡하지? 내가 단점을 줄줄이 말하자 서현 씨는 부드럽게 웃었다. 맞아요. 단점이긴 해요. 하지만 그게 바로 SL의 성격이죠. 이 차는 많음수를 위한 모델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맞아요. 어쩌면 이 단점들은 내가 이 차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세상이 경고해주는 신호 같네요. 시승을 마치고 감정이 조금 가라앉자 나는 SL680 옆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차와 진짜 잘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 서현 씨가 나를 보며 되물었다. 민재 씨는 누가 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이 질문, 연애 상대 고르는 것보다 어렵네요. 왜냐하면 마이바흐 SL680은 대중을 위한 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다. 성숙한 관계처럼 맞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차다.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차에 어울릴 사람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젊은 CEO들, 그리고 섬세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판교에서 스타트업을 이끄는 친구 지원이 생각났다. 수입도 좋고 삶은 미니멀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한남동으로 드라이브 가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 겉멋은 싫어하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타입. SL680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맞는다. 고요함과 개성을 이해하는 사람들. 두 번째, 예술가, 배우, 창작자들. 예전에 함께 일한 한 음악 감독이 말했다.
나는 조용히 믹스를 다시 듣고 감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SL680은 그런 공간이다. 움직이는 스튜디오, 영감이 도로 위에서 바로 솟아오르는 곳. 세 번째, 성공했지만 과실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상하지만 SL680은 압도적으로 아름답지만 과한 과시가 없다. 마치 잘 맞는 블랙 수트를 입은 남자처럼 말은 없지만 존재감은 분명한 스타일, 겉으로 화려함을 뿜어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덜 화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아함과 절제미를 아는 사람은 SL을 평생의 파트너처럼 사랑하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사면 안 될까? 첫째, 철저한 실용주의자. 가족을 태워야 하거나 짐을 자주 싣거나 여러 명과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면 SL은 절대 적합하지 않다. 2인승은 혼자 혹은 덩한 노오이 DAC 바이애트만 위한 공간이다. 온 세상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맞다. 둘째,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SL은 고급스럽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끈다. 압구정에서 달릴 때 보행자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가볍게 조용히 움직이고 싶은 사람에게 SL680은 매일 레드카펫 위에 서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셋째, 강렬한 스포츠 주행을 원하는 사람. SL680은 강력하지만 미친 차는 아니다. 가속할 때 등판에 꽂히는 폭발적인 감각을 원한다면 AMG GT나 포르쉐 911이 더 맞는다. 나는 내 생각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이 차는 성숙한 관계 같아요. 모두가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맞는 사람에게는 절대 쉽게 떠날 수 없는 관계. 서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바흐는 고객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고객이 스스로 자기가 맞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나는 이해했다. SL680의 목표는 많은 사람에게 구매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목표는 정말 맞는 사람에게 깊은 한숨이 나올 정도로 그리움을 남기는 것이다. 키를 서현 씨에게 돌려주는 순간 손이 잠시 멈칫했다.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다. 마치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억지로 헤어지는 기분. 그녀는 키를 받아들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민재 씨, 오늘 경험이 만족스러우셨길 바랄게요. 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좋은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지는 그 미묘한 감정과 닮아 있었다. 만족은 했어요. 나는 말했다. 근데 후회도 좀 생기네요. 서현 씨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제가 타는 어떤 차도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부드럽게 공감하며 웃었다. 그게 바로 마이바흐의 부작용이에요. 나는 센터를 나오며 강남인도의 분주한 인파 속에 섰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짜릿한 바람소리, 부메스터 3D의 잔향, 그리고 실크처럼 부드럽던 가속 페달의 촉감이 맴돌았다. 나는 알았다. 이건 위험한 관계라는 것을. 사람을 오래도록 그립게 만드는 위험. 뒤돌아보니 유리 건물 안의 SL680은 마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기다리는 주인공처럼 고요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떠올랐다. 민재야, 한 발 더 내디뎌야 할까? 아니면 이 아름다운 기억 그대로 남겨야 할까?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하나만은 분명했다. 한 번 시승했을 뿐인데 후회도 되고 떠나자마자 그립고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차라면 그건 더 이상 평범한 경험이 아니다. 인생에서 몇 번 없는 특별한 감정이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무 완벽한 걸 경험하고 싶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준비를 하세요. 마이바흐 SL680을 운전한 순간부터 당신의 자동차 세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테니까요.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차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모델도 경험해보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민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제 인생을 흔들어 놓은 이 차를 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